전설적인 투자자죠. 앙드레 코스톨라니. 이분의 지혜를 지금 2025년 5월 시장에 한번 적용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아, 코스톨라니.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 정말 유명한 말을 남겼죠. 맞아요. 시장 심리의 대가였는데 만약 지금 살아계셨다면 과연 어디에 투자했을까? 이게 참 궁금해지더라고요. 네, 정말 그렇죠. 지금 시장 상황이 또 워낙 복잡하니까요. 네, 여전히 인플레이션 압력도 남아있고 근데 또 금리는 이제 하락세로 접어들었고 그리고 AI 기술주 열풍은 뭐 식을 줄을 모르잖아요. 그렇죠. 정말 뜨겁죠. 이런 상황에서 그분의 뭐랄까 달걀 이론이나 역발상 투자 같은 원칙들 이게 우리한테 어떤 시사점을 줄 수 있을지 한번 깊이 파고 들어가 보죠. 좋습니다. 자, 그럼 먼저 제일 뜨거운 감자 AI 열풍부터 얘기해 볼까요? 코스톨라니가 입버릇처럼 했던 말이 있잖아요. 시장은 언제나 합리적이지 않다. 네, 늘 강조했죠. 지금 AI 주식에 대한 이런 열광, 이걸 보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마 코스톨란이라면 허허, 군중 심리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구먼 하면서 약간 혀를 찼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럴 것 같네요. 네, 단기적인 과열에 대해서는 분명히 경계심을 가졌을 겁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기술의 본질은 혁신이다. 이런 믿음도 강했던 분이거든요. 그렇죠. 혁신의 힘을 믿었죠. 네, 그래서 무조건 다 외면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진짜 실질적인 가치를 만들어낼 것 같은 소수의 AI 기업들, 이런 곳에는 주목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 네, 다만 그 가치가 증명되려면 시간이 걸린다. 인내심이 필요하다. 이 점은 분명히 강조했을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그분의 투자 시계라고 불리는 달걀이론, 이걸 현재 금리 상황에 좀 대입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작년에 고점 찍고 지금 미국 기준금리가 4.5%까지 내려왔잖아요. 네, 그렇죠. 하락 추세죠. 그럼 이 이론에 따르면 지금은 대체 어떤 시점일까요? 이론상으로만 보면 달걀 이론 사이클에서는 금리가 정점을 찍고 내려오는 국면, 바로 지금 같은 시기가 채권 투자의 매력이 커지는 때입니다. 채권이요? 네, 코스톨라니는 주식과 채권의 균형을 중요하게 생각했거든요. 특히 금리가 내려갈 때는 이자를 꼬박꼬박 주는 우량회사채나 미국 국채 같은 것들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아진다고 봤어요. 안정성을 중요하게 생각했군요. 그렇죠. 그래서 포트폴리오의 어떤 방어적인 측면, 안정성을 위해서 채권 비중을 늘리는 걸 고려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코스토라니 성향을 생각해보면 그냥 그렇게 안전한 채권에만 만족했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뭔가 좀 더 다른 걸 찾지 않았을까요? 정확히 보셨어요. 네, 본인 스스로도 채권은 안전하지만 지루하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역시. 그러니까 채권은 어디까지나 자산을 좀 지키는 수단, 약간 방어적인 수단으로 활용했을 가능성이 크고요. 진짜 기회는 다른 데 있다고 봤을 거예요. 다른 데라면요? 그분은 늘 진짜 돈은 위험을 감수하는 곳에서 나온다고 믿었어요. 어찌 보면 약간 모험가 기질이 있었죠. 남들이 잘 안 보는 곳에서 기회를 찾으려고 했을 겁니다. 역발상 투자. 그게 핵심이군요. 그렇죠. 그럼 지금처럼 모두가 AI 외칠 때 그분의 역발상 레이더는 어디를 향했을까요? 이게 제일 궁금한데요. 대중이 가는 길은 피하고 그들이 외면하는 곳을 봐라. 이게 그의 신조였으니까요. 아마 지금처럼 모두가 AI나 기술주에만 막 몰려있을 때 오히려 의도적으로 좀 소외된 자산들, 이런 걸 찾아봤을 겁니다. 소외된 자산이라. 예를 들면 어떤 걸까요? 글쎄요. 예를 들자면 너무 비관론이 퍼져서 주가가 확 눌려있는 전통산업의 가치주라던가 아니면 지정학적 이슈 같은 것 때문에 잠시 시장 관심 밖으로 밀려난 어떤 신흥국 시장이라던가. 남들이 안 볼 때 오히려. 네, 단순히 싸다는 이유 말고요. 그 기업이나 시장의 본질적인 가치에 비해서 이건 너무 심하게 저평가되어 있다. 이런 판단이 드는 곳, 그런 곳에 투자했을 가능성이 높죠. 그렇군요. 자, 마지막으로 그 유명한 비유 있잖아요. 주인과 개. 이걸 지금 시장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현재 공포 탐욕 지수 보니까 70이더라고요. 탐욕 구간인데. 네, 꽤 높은 수준이죠. 이 상황을 코스톨라니는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그 주인과 개 비유에서 주인은 실물 경제고 개는 주식 시장이잖아요. 네. 개가 막 신나서 주인보다 저 멀리 앞서 달려갈 때도 있지만 결국에는 주인 곁으로 돌아온다. 이런 의미죠. 그렇죠. 너무 앞서가면 안 된다. 네.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실물 경제, 펀더멘탈보다 너무 앞서 나가면 결국에는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경고의 메시지인데요. 지금처럼 탐욕 지수가 높을 때 아마 코스톨라니는 걔가 주인한테서 너무 멀리 갔는데 잠시 목줄을 좀 당겨야 할지도 모르겠군. 이렇게 좀 신중하게 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과열을 경계했다. 네, 실물 경제가 얼마나 잘 따라와 주는지 그 속도를 보면서 시장 과열을 좀 경계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보면요.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2025년 지금 시정을 본다면 일단 AI 열풍의 그 군중 심리는 좀 경계했을 것 같고. 네, 하지만 장기적인 혁신 가치는 또 따져봤겠죠. 그렇죠. 그리고 금리 하락기에는 채권으로 일단 안정성을 좀 확보하고. 네, 방어적으로. 하지만 진짜 수익기에는 사람들이 잘 안 보는 그런 가치주나 신흥국 같은 역발상 영역에서 찾으려고 했을 것 같다. 맞습니다. 기회는 외면받는 곳에 있다고 봤을 테니까요. 그리고 주인과 개의 비유처럼 시장이 너무 과열됐다 싶으면 한 발짝 물러서서 좀 지켜보는 그런 신중함도 보였을 거고요. 네, 정확합니다. 코스토라니의 이런 시각들이 지금 여러분의 투자 고민에 어떤 작은 실마리라도 던져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참 흥미로운 게 과거 IT 버블 때도 그랬지만 역사는 계속 반복되잖아요. 네, 그렇죠. 지금처럼 특정 분야에 모든 관심이 확 쏠릴 때 코스톨라니처럼 지금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곳은 어딜까? 이렇게 스스로 한번 질문을 던져보는 것? 이게 어쩌면 시대를 초월하는 투자 지혜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